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빅데이터 분석 기사에 대한 내용 중에 이제 앞에서 저희들이 이제 빅데이터의 개요, 그 다음에 기술 및 제도, 이제 기술은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내용을 좀 이해를 이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도적인 측면은 개인정보를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이제 하여야 된다고 그랬고, 그래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데이터를 이제 취급하는 문제가 많이 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1과목의 3장에 데이터 비식별화 내용이 이제 여기 들어가는데 이 내용이 이제 문제가 많이 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수집 및 저장 계획,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또 분석을 하기 위한 그 과정, 절차, 요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 두 가지 차원에서 NCS 정의한 거랑 일반적인 다른 문헌에서 제공하고 있는 거랑 두 가지를 좀 이해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제 실무적 측면에서는 NCS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제 그런 절차가 끝나면 이제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기 위한 사전 단계가 이제 어느 정도 끝났고요. 이제부터 설정된 어떠한 절차 순서대로 보면 모형이 이제 정립이 될 텐데 어느 정도 이렇게 하게 되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이제 좀 남아 있죠. 어떻게 수집하느냐?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 유형이 이제 어떤 유형이냐, 비정형이냐, 정형이냐, 반정형이냐.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분석할 때 변수라는 말을 이제 쓸 텐데요. 그게 이제 데이터의 속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또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수집한 데이터가 바로 분석하기가 이제 쉽지는 않은 것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 필요하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변환을 해야 되느냐. 이제 변환하는 방법론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두 번으로 나눠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내용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데이터 비식별화와 품질. 데이터의 품질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먼저, 요 앞부분에 이제 요 내용, 요 세 가지, 요 내용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을 이제 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 요 5가지를 충분히 좀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가, 수집해야 되는 데이터가 좀 수집하기에 좀 편리하냐. 그 다음에 이제 요 데이터에 발생하는 빈도가, 주기적으로 어떤 시간적 빈도수를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전처리와 후처리가 있는데요. 변환을 할 때 그런 과정을 또 추가적으로 이제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고요. 이제 두 번째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또 체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들의 지적 재산권이 있느냐. 요거를 이제 좀 깊이 있게 좀 들여다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품질과 관련된 이제 내용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이따가 데이터 품질 검증이라는 이제 섹션이 있는데요. 그게 보통 이제 생각하는 게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 일관성. 이 네 가지 항목은 이제 충분히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이게 정형 데이터냐, 아니면 비정형 데이터냐, 반정형 데이터냐, 이게 섞여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데이터 품질을 좀 더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 조금 더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었던 네 가지 항목은 반드시
사전에 좀 체크를 해야 된다. 어떠한 데이터 유형이든지 간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 수집할 때 이게 쉽게 수집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집 난이도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얼마나 이제 좀 어려우냐 수집하기가. 이게 이제 뭐 데이터가 어디에 있느냐, 그 다음에 데이터 유형이 뭐냐, 데이터 수집하고자 하는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수집할 때 드는 비용, 이건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뭐 5번째 요인으로 비용적 측면을 또 고려를 해야 되는데, 데이터 정제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되죠. 적재를 하기 전에, 시스템에 이제 적재를 하기 전에, 로딩을 하기 전에 클린징이라고 대표적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데이터 전처리와 후처리, 보통 이제 후처리 과정에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경우에 이제 추가적인 어떤 비용이 있느냐, 이런 걸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 획득을 할 때, 추가적으로 우리가 돈을 내서, 주로 이제 외부 데이터의 내용이 되겠죠. 외부 데이터인 경우, 추가적으로, 돈을 또 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위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데이터의 가치가 좀 달라지겠죠. 이제 데이터의 가치, 잠재적인 가치. 그래서 뭐 내부 데이터는 기업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제 뭐 기관을 다 통틀어서 얘기하기도 하지만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내부에 있으면 이건 뭐 수집하기라든지 아니면 정형화된 형태의 데이터. 이제 뭐 당연하겠지만 이 정형 데이터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엑셀 파일에서 또는 관계형 DB 파일에서 테이블 형태로 이제 주로 주어지는 대표적으로 이런 형태의 데이터가 이제 내부 데이터로 형태로 변환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가 이제 아무래도 좀 분석할 때 상당히 이제 편리하죠. 그런 경우고 그렇지 않고 이제 외부 데이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와서 적재를 하기 전 단계에서 우리가 정형화된 데이터로 바꾸는 작업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이제 추가적인 시간이라든지 비용이 좀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요인을 좀 고려를 해서 해야 되고 보통 이제 내부적으로 돌아다니는 내부에서 형성되는 데이터들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알고 있는 ERP라든지 CRM, 뭐 KN, 지식 매니지먼트 뭐 이런 관련된 데이터들, 그다음에 고객의 목소리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 외부 데이터는 이제 뭐 소셜 데이터가 대표적이죠. 뭐 기관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데이터들도 많이 있고 그런 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집 시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데이터는 의외로 외부 데이터보다 수집하기가 뭐 상대적으로 좀 용이하죠. 그 다음에 좀 분석하기도 좀 용이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데이터에 대한 의사소통 과정도 뭐 외부 데이터에 비해서 뭐 편리하고 뭐 이런 경우를 좀 있으니까 그런 경우를 좀 생각을 해서 수집 시 이제 효율적인 데이터 수집을 할 수 있도록 좀 시스템을 이제 잘 구축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집 난이도라든지 잠재적 가치는 서로 이제 뭐 서로 좀 다르죠. 그래서 수집 난이도는 뭐 내부 데이터가 뭐 당연히 좀 이제 외부 데이터에 비해서 좀 용이할 거지만 잠재적인 가치 측면에서 봐서는 물론 이제 뭐 어떤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아무래도 외부 데이터가 잠재적 가치가 좀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치가 높다는 얘기는 비용을 좀 지불을 해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수집의 절차를 이제 5단계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분석하고자 하고 있는 데이터의 유형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유형뿐만 아니라 크기, 보관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주기로 수집이 된 데이터인지 수집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이제 뭐 정형, 반정형, 비정형 중에 어떤 건지 주로 이게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건지, HTML이나 XML, 뭐 JSON 같은 데서 가져오는 건지, 아니면 이미지 데이터인지, 아니면 뭐 대표적인 반정형의 로그 데이터인지 등을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과 솔루션을 뭐 같은 얘기로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보통은 이제 데이터 유형에 따라서 사용되는 기술이 좀 이제 구분이 되긴 합니다만, 같이 사용하기도 물론 하지만, 이제 그런 경우 이제 데이터 유형을 파악하는데 우리가 중요한 이유가 어떠한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솔루션을 써야 되는가가 그거와 관련돼서 뭐 자연스럽게 답이 나오기 때문에 기술과 솔루션을 같이 고려를 이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이제 상용화되고 있는 주로 이제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요즘 거의 이제 인수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 솔루션이나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 센서인 경우 뭐 플룸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 스크라이브, 뭐 축하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파치 스쿱 뭐 이런 것들도 정형 데이터의 경우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하게 되면 하드웨어를 구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하드웨어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제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데, 먼저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양이 많고 실시간으로 하는 분석을 해야 되는 데이터들 같은 경우 빠른 처리 속도를 가지는 하드웨어 용량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CPU라든지 메모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겠죠. 컴퓨터에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말씀드렸지만 이제 분산형이냐 아니면 집중형이냐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적으로 좀 이제 앞에 있는 네 가지 요인들이 좀 검토가 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을 할 건지 뭐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 기술은 이제 말씀드렸었지만 데이터 유형에 따라서 뭐 다양한 유료 또는 무료 기술이나 솔루션들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형 데이터인 경우 아파치 스쿱 뭐 이런 게 많이 이제 쓰이고요. 요게 뭐 관계형 DB든 아니면 뭐 NoSQL이든 또 어떤 거든지 간에 정형 데이터를 할 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HIO 같은 경우도 오라클과 MySQL 데이터 전송 같은 경우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로그 데이터인 경우 대표적으로 아파치 재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있고, 페이스북에서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정형 또는 비정형인 경우죠. 뭐 어떤 안에 데이터의 내용 안에 어떤 건 반정형이고 어떤 건 또 비정형, 이게 혼합되어 있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 뭐 크롤링이나 FTP, 오픈 API, RSS 기술 등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보통은 이제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이제 분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이제 그런 경우 웹 자료를 웹크롤링이나 웹스크레이프 이런 걸로 하고, 그게 이제 통념적으로다가 웹 마이닝, 웹 마이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웹사이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하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만, 이제 뭐
같이 혼용되어 있는 경우는 같이 혼용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HTML이나 XML, 그 JSON 같은 경우 그 보통 인터넷에서 그 자료를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형태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각각의 그 데이터가 이제 HTML 문서인 경우 그 안에서 이제 뭐 메타 태그를 가져오고 그 안에 있는 그 HTML이라고 하는 게 HTML 문서 구조가 있고 CSS가 있고 그다음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세 개의 이제 이렇게 그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이제 각각에 대해서 보통은 뭐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뭐 동적인 어떤 그 컨텐츠를 표현하는데 HTML의 메타 태그 부분하고 CSS의 그 컨텐츠 부분, 물론 CSS는 뭐 스타일을 지정하는 거긴 하지만 그 안에 이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런 경우에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져오는 이런 방법이 또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솔루션들을 활용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ML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이제 그 마크업 언어로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은 이제 뭐 그 주석문이라든지 C 데이터 섹션 안에 이제 그 보통 SQL 문을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어떤 특정한 그 데이터에 대한 요구사항, 데이터에 대한 어떤 조건을 구성을 해서 형성된 데이터의 컨텐츠를 가져오기 위한 방법도 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JSON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거 웹데이터인 경우는 보통 이제 그 웹 크롤링이나 웹 스크래핑, 큰 의미에서 웹 마이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웹 크롤링이나 웹 스크래핑 같은 자동화된 소프트웨어 도구들이 또 많이 또 활용이 되고 있고, 그런 기술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지만 여러 가지 그 솔루션들이 여기 그 프로그래밍 언어로 이제 개발돼서 쓰기도 하고, 크롤러라는 뭐 소프트웨어, 이게 이름들이 이제 다 이제 많이 이제 그 서로 다른 이름들로 많이 개발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 스크립트 언어를 통해서 파이썬이나 루비, 우리 일본 사람들이 만든, 일본 사람들이 이제 개발한 언어,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정형 데이터, 그 다음에 로그 센서 데이터, 단정형, 그 다음에 비정형 데이터에서 최근 DBMS와 연계를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 솔루션 기술인들인데요. 그래서 그 아파치 스쿱 같은 경우 이따가 보면 아시겠지만 하드웨어에 있는 파일 시스템을 뭐 가져오기도 하고, 관계형 DB에 있는 것들을 하드웨어에다가 저장하기도 하고, 이게 자바로 다 그 구현이 돼서 사용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수집 시스템의 그 운영과 관련돼서 뭐 4가지 주요 업무를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죠.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이제 그 뭐 수집하고 그 다음에 저장하고 뭐 처리하고 이런 전체적인 단계에서 그 해야 될 일은 시스템의 이제 빅데이터 수집 시스템, 물론 수집 시스템이 있고 저장 시스템이 따로 있기도 하지만 보통 이제 이렇게 같이 수집해서 저장하는 시스템을 같이 좀 보면 구성 및 변경 관리, 운영 상태 관리, 그 다음에 시스템 성능 관리, 그 다음에 시스템 보안 관리, 이 4가지 측면에서 같이 좀 생각을 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수집을 하다 보면 요 3가지 요인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을 했거나 보안하고 저장 용량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를 좀 구분해서 시스템 오류인 경우 그 시스템 구성 및 구성과 관련된 거 수정 좀 해야 되고요. 네트워크인 경우 어떤 문제인지 좀 고려를 해야 되고,
보안과 관련된 거는 데이터 암호화된 데이터인 경우 뭐 그 권한을 획득하는 방법을 또 고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장 용량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이제 그 용량을 재검토해서 용량을 좀 확정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그 데이터 수집을 하게 되면 이런 수집 보고서를 보통은 이제 문서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그 각각의 그 WBS 업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을 완료를 하게 되면 보고서를 항상 문서화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이 상당히 중요한데, 데이터 수집도 마찬가지로 수집과 관련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이런 데이터 유형, 위치, 저장, 그 다음에 수집 기술은 어떤 걸 썼고 수집 비용은 어느 정도 되고 하는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돼 있었습니다. DBMS인 경우는 보통은 그 RDB 어그리게이터라는 말을 이제 쓰는데요. 관계인 DB에서 정의 데이터 수집할 때 뭐 아파치 스쿠브 요즘 많이 쓰고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인 그 방법론을 쓰는 거지 여기 웹 크롤링 방법은 쓰지는 않습니다. 비정형인 경우는 이제 주로 음성, 이미지, 텍스트가 되겠죠. 데이터 수집 절차는 그 유형을 파악하고 기술을 검토해서 솔루션 같이 좀 검토를 해서 하드웨어를 만들고 실행 환경을 검토하는 이런 단계로 진행이 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즘은 이제 정형화된 데이터라기보단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들이 이제 많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여기 이제 그 로그 데이터는 확장성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이제 설명을 이제 그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의 유형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 수집하는 절차를 좀 이해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의 유형이 이제 정형이냐, 반정형이냐, 비정형이냐. 그래서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이미지를 좀 갖다 놓긴 했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요 테이블 형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음성, 그 텍스트, 이미지, 뭐 요 소셜 데이터 이게 비정형이죠.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있는 게 반정형인데 말 그대로 반, 정형 반, 비정형 반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데, 보통 요 HTML이나 XML, 그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으로 정의된 형태의 데이터, 로그 형태의 데이터. 그 로그라고 하는 게 센싱 하는 데서 나오는 데이터들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형태로 나눠서 그 안에 있는 데이터 유형을 파악을 하고 그 안에 있는 데이터 속성들이 뭐가 있는지를 생각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뭐 당연하겠지만 비정형으로 갈수록 난이도가 어렵죠. 그 다음에 처리 구조도 어렵고 가치도 높고,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이 과목에 여러분들이 아마 또 교수님이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그 속성을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속성을 이제 좀 생각을 할 때 척도를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 이제 뭐 척도라는 말, 그 다음에 요 속성 값이라는 말, 이거가 이제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서로 간의 관계를 부여하게 사용되는 규칙이 척도고, 예를 들면 요 책의 두께를 재는 일은 종이책이라는 대상의 두께라는 속성, 두께가 몇 밀리미터다 그러면 이게 속성 값이 되겠죠. 요거 이제 속성 값. 그 다음에 이제 눈금자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밀리미터라는 척도로 숫자를 부여하는 이런 그 과정을 항상 데이터 수집할 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속성 값이라고 하는 게 어떠한 그 속성과 관련된 어떤 특정한 값이 되겠죠. 이제 속성이 이제 결국은 저희들이 이제 변수가 되는데, 이 변수가 계량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 계량이 불가능한 건지, 그에 따라서 뭐 그 연속 변수와
뭐 이산형 변수 뭐 이렇게 저희들이 구분하죠. 그래서 데이터를 측정을 할 때 저희들이 이제 네 가지 척도를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명목, 서열, 등간, 비율. 명목은 이제 범주형 자료인 경우, 그 다음에 서열은 이제 그 순위와 관련된 거, 등간과 비율이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등간의 의미와 비율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할 때, 요게 이제 그 뭐 대표적인 등간이 뭐 온도와 지능 지수인데, 그 다음에 비율은 이제 일반적인 저희들이 연속형 변수로 많이 측정하고 있는 몸무게, 키 뭐 이런 것들인데, 두 가지를 구분할 때 온도는 그 10도와 20도의 차이가 그 2배라는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능이 100인 사람하고 200인 사람이 뭐 2배 정도 뭐 이런 개념은 아니고, 저 상대적인 기준값보다 이제 높다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 어떤 더하기나 빼기의 연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개념적인 거는 몸무게는 이제 다르죠. 몸무게는 이제 10kg하고 20kg 정확하게 2배가 좀 많이 나가는구나 이런 개념이 비율 척도에도 좀 이제 사용이 되는 의미이고, 온도와 지능 지수는 약간 그 어떠한 절대적인 그 값의 어떤 의미가 있는 그 서열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의미가 있는 거지, 값 자체의 어떤 그 서로 간의 그 사칙 연산의 이제 그 비율적 의미는 좀 약하다. 이게 이제 등간 척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의 존재와 그 목적의 특성은 여기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진흥원 그래서 이제 좀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변수의 속성을 그 보통 그 생각을 할 때 이게 약간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 이제 요걸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정성적인 데이터냐, 정량적인 데이터냐를 먼저 좀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데이터가 연속형 변수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이런 척도로 명목이나 서열, 비율이나 등간참, 비율이나 등간인지 아니면 비계량적 변수의 명목, 서열, 등간 척도인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빅데이터는 그 여러 가지 그 처리 방식들이 이제 있죠. 그래서 그 기존 처리 방식과 달리 빅데이터는 데이터 양이 많아지고, 유형도 주로 비정형, 반정형이고, 프로세스도 다양한 그 복잡하고 다양한 분산 처리 형태의 그를 요구를 하고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확인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있죠. 그 데이터 구조, 이거는 이제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얘기죠. 페이스북에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비정형 데이터죠.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얘기입니다. 데이터 유형에 대한, 이건 속성값, 아까 말씀드렸었던 속성과 그 속성을 측정한 값죠. 도구 뭐 이런 의미도 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빅데이터가 됨으로써 정형화된 거라기보다는 비정형 데이터를 많이 처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데이터 변화는 저희들이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요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그 적재하고 저장하고 처리하기 전 단계에서 요 네 가지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분석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표준화 방법, 총계 방법, 평활 방법, 비정형 데이터 변환하는 경우, 그 비정형 데이터인 경우는 그 어떤 그 예를 들어 텍스트인 경우 정형 데이터화해서 변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많이 이제 해야 돼요. 그렇죠? 텍스트 데이터 자체를 그냥 분석하기는 쉽지 않고, 그 안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그 속성 값으로 변환을 시켜서 얘를 이제 그 분석하는. 예를 들면 이제 이미지 데이터인 경우 픽셀마다 이진 값이 이제 주어질 수 있죠. 레드, 그린, 블루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데이터 색을 제작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형태의 변환 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표준 정규 분포를 이제 그 대표적으로 많이 쓰죠. 표준화 방법.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출제가 됐었던 건데 그 이상값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 비책별화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